즐거워하면서 하는 거를 요구를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즐기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눈물 날라고 옛날 생각나.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충남대병원 소아정신과의 김현진 교수님 모시고 어릴 때는 다 그런 거다. 어릴 때는 다 그런 거다? 그럼 어릴 때는 있다. 어린아이들 많이 키워본 사람이 아니면 처음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궁금한 게 많잖아요. 내 인생에 아빠는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그 소아정신과에 이제 그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이렇고 이러는데 정말 걱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원래 그런 건데요? 라고 하고 웃고 그냥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은 뭐가 있습니까? 틱을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저랑 같이 놀았던 동네 애가 눈을 주기적으로 깜빡거렸어요. 윙크하듯이. 근데 그게 왠지 특이하고 신기해 보여서 저도 따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져서 못했고 이런 걸 본 경험은 있어요. 맞아.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있었을 이게 제일 흔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가 제일 흔한 게 연구를 보면은 성인의 95에서 98%는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틱을 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틱이 보통 제일 호발하는 연령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라든지 그 직전 이럴 때가 제일 흔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혹은 고개를 까딱거린다든지 뭐 가볍게 이렇게 목 씻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진짜 화들짝 놀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막 무슨 큰일이 난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집안에는 아무도 이런 애가 없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서 이게 되게 희귀한 아이들한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데. 진짜 많고 정말 흔해요. 때로는 뭐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혹은 뭐 결막염이 눈을 깜빡거리니까 그런 게 동반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는 있다니까? 있어요. 되게 네, 뭐 아마 많이 그럼요. 보실 거예요. 틱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면 이비인후과로 가네요. 이리 오세요. 근데 실제로 틱이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증상이 얼마만큼 심한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3개월 이내에 증상이 거의 호전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아이가 뭔가 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해 보는 게 맞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중단해야 되는 거죠. 항상 부모님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들 중에 틱을 인디케이션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거든요. 틱이 생각보다는 정말 흔한 병이고 아이를 키울 때는 틱을 기준으로 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애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죠.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야 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만한 고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애들 뭐 숙제를 시켜야 돼서 앉아 이러면 앉는데 하세요. 그리고 연필을 짓는데 하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혼내야죠, 그거는. 나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걸 교정해 주기 위해서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로가 되네. 아이들마다 잘하거나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언어적인 기술이 좋은 아이들 혹은 이제 뭐 추론 능력이 좋거나 뭐 이제 비언어적으로 뭐 숫자 감각이 좋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자기마다 조금씩 능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자기 아이들을 약간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영재로 태어나길 바라죠. 본인은 아니면서. 옆집에는 영재반에 가서 뭐 수학 영재 뭐 얘는 나가서 뛰어놀기만 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뛰어노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고 싶어 하는 게 맞고 저희도 사실 공부하는 거 되게 싫지만 참아가면서 이게 자기 통제를 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를 요구를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즐기면서 공부하라고.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즐기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눈물 날라고 옛날 생각나. 누가 즐기면서 공부를 하냐 싶을 정도로 공부는 쉽지가 않은 거고, 근데 이게 가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욕심일 수도 있고
비교하고 싶은 약간 마음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제 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왜 이러지라는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그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건데, 보호자가 자기를 불안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호자분들도 자기의 불안이냐, 이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잘못된 행동이냐, 이거를 정말 잘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공부 얘기할 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 통제력 이런 얘기 할 때 꽤 애들이 그렇게 막 자기 통제가 잘 되면 그게 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면 얘가 조금 심한 거다,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시면 좋은 게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자주 싸운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다 싸운다. 맞아요. 애들은 다 싸우면서 화해도 하고, 혹은 예를 들어서 얘 주변에 좀 과격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싸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흥분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이 주로 걔한테 있어. 어느 정도는 말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이 되지 않아서 행동으로 바로 이어진다든지.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넘길 게 있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싸움이 벌어진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애들 중에서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른들이 보면서 애라서 우는 거고 잘 크면 우는 괜찮아져 너무 잘 이렇게 우는 얘기하는데 저도 약간 이게 제가 편향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낯선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심지어는 약간 트라우마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정서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살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울면 이제 보호자분들도 그렇지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뚝 우는 거 아니야, 안 울고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잘 울고, 또 이제 어쨌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과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표현조차도 못하게 하면 사실 아이들이 이게 너무 과도한 자기 억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정서를 억제하거나 표현이 나쁜 거라고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부모에게조차 자기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왜 그렇게 울고 있고 슬펐는지 그 자리에서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가 우는 걸 보니까 엄마가 네가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근데 엄마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너도 그랬었니? 라든지 왜 우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사실 분명히 보호자가 맞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나이대에 맞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불안이 좀 심해질 때가 한 2돌에서 3돌 사이라든지. 2~3살에 사회적인 불안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낯가림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나이대에 오는 되게 정서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발달 과정에 비추어 봐서 얘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혹시 우리 아이가 정말 산만한데 ADHD 같은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불안, 위축, 우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부모님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고, 뭐 전문가 연계나 혹은 학교 안의 상담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